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 연준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기존의 금리 인상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따라서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락보다는 반등세가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날리느냐에 따라서 안도 랠리를 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받느냐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상 시점과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자리하면서 어수선한 상황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FX 스트릿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에 대해서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후퇴는 끝났다. 2022년 첫 번째 암호화폐 강세장이 시작된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다시금 암호화폐 겨울과 관련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암호화폐 겨울이 도래했다라고 단정적인 주장을 내놓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업계에서 단행되고 있는 투자 상황만 보더라도 암호화폐 겨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15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100억 달러 규모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었는데 최근 보유 중인 현금으로 투자자 지분을 다시 사들이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의 기업적 가치 상승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적인 시세 측면이 아니라 근본적인 XRP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답답한 장세가 이제 곧 정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위로 튈지 아래로 꺼질지 이걸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면에서는 어느 방향이든 일단 좀 결정이 되는 게 지금의 답답한 박스권 장세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37,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면서 37,000달러 회복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추가적인 후퇴보다는 반등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어서 과연 이대로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1포인트 오른 23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 초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7,0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적인 상승세는 40,000달러에서 43,000달러 부근 저항 영역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 RSI가 극단적 과매도 레벨에서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건 지금의 하락 추세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다. 4시간 차트에서 1차적인 저항은 46,000달러에 자리하고 있는 100일 이동평균이고 지난해 11월 시작된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이 저항선에 대한 확고한 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은 좀 더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FX 스트릿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후퇴는 끝났다. 2022년 첫 번째 암호화폐 강세장이 시작된다. 제목부터 이렇게 강한 기대감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RSI는 약세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2주 동안 상당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없었고 중립 영역에 머물고 있다. 반면 종합인덱스는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천천히 상승해서 강세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다. 이건 지금의 하락세가 약화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그널이다. 상승 잠재력은 단기적으로 45,000달러에서 47,000달러로 제한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하방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의 가격 상황은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없앤 것으로 보인다. 2,160달러와 2,350달러 부근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더리움이 2160달러 위에서 유지될 경우에 빠르게 4000달러로 회복할 수 있다. RSI 등이 현재 극단적인 과매도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건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현재 지원 영역과 결합해서 곧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하방 위험은 2000달러 영역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FX 스트릿은 XRP와 관련해서는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곧 엄청난 가격 급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0.64달러와 0.6달러 근처에서 강력한 지지를 확인했다. 이 부근에서의 지지는 XRP의 RSI 등이 과매도 상황을 보여주면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강세장 임박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겐 사이클인데 윌리엄 겐은 180일 주기에서 반전이 종종 발생한다고 했는데 현재 XRP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 XRP 가격은 0.64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1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방 압력은 0.5달러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하락장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제를 먹고 오래 버텨야 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걱정을 그만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오래 보유하라. 이런 투자 방식이 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비트코인이 현재 미국 달러와 비교했을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기보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아주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 야신 엘만드라는 회사의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여전히 전 세계 자산의 일부다.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게 되고 기관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점차 규모가 커질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비트코인 전송량은 전년 대비 463% 증가했고 결제 처리량은 비자를 웃돌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인 마이크 맥클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헛소리들에 맞서서 빛날 것이다. 2021년 발생했던 인플레이션 추월은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비트코인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인해서 2022년 초에 강세장에 진입하고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하그리브 랜스다운의 애널리스트 수잔나 스트리터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이라는 희망이 빠르게 사라졌고 물가 급등과 함께 11월 고점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 저점을 잡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증발하게 되면서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중개기업인 글로벌블록의 애널리스트 마커스 소티리오 역시 기관 자본이 전반적인 시장 역학을 변화시켰다. 이전과 같이 시장 사이클이 명확하지가 않다. 비트코인은 추세가 아니라 29,000달러에서 69,000달러 구간에 진입한 게 분명해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FX프로의 선임 분석가인 알렉스 쿱치케비치도 비트코인의 반등과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술적인 요인들 때문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서 나와서 유동성이 큰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면서 일시적 반등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다. 비트코인은 상승보다는 2021년 저점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의 가장 가까운 하방 목표는 32,300달러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저점인 29,500달러에서 3만 달러를 리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또다시 등장하는 표현, 바로 암호화폐 겨울입니다. 또다시 2018년 상황처럼 3년 동안의 장기 암흑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겨울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CNBC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이 50% 하락할 때 일부 알트코인들은 86% 폭락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의 전 암호화폐 책임자인 데이비드 마커스 역시 암호화폐 겨울은 이미 도래했고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암호화폐의 진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회사들에게 완벽한 시점이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데 특히나 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말도 안 된다라는 반박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자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데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FTX는 20억 달러 규모의 웹3 펀드를 설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A16Z 역시 45억 달러 펀드를 추진하는 등 수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겨울이 도래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사 테센의 버드 화이트는 암호화폐 시장은 겨울이라기보다는 가격 재조정 국면에 있다. 뭔가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투자 트렌드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습니다. NFT 인프라 업체인 프로젝트 갤럭시의 경우에는 무려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최근 유치했고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인 스윙의 경우에도 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연 전망이 어둡고 돈을 잃을 게 뻔한 산업에 이렇게 큰 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EO가 재미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스티븐 스퀴리 CEO는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금과 같은 자산 클래스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에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달 만에 비트코인이 50% 하락했다. 그걸 어떻게 화폐로 부를 수 있을까? 현재 아멕스 암호화폐 신용카드 발행 계획은 없다. 하지만 포인트와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방법은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와 인도 등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재무부 국장이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암호화폐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중앙은행을 비판하고 나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 내용을 보면 러시아 재무부의 이반 체베스코프 금융정책국장은 러시아는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하는 게 아닌 규제를 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무부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계는 가상세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첨단 기술 산업을 단순하게 금지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우리는 이 기술이 러시아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러시아 안에서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독단적인 구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블록 보도 내용을 보면 리플은 자사주 환매 이후에 기업 가치가 150억 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은 지난 2019년 2월 테트라곤 등 투자자로부터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고 당시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리플은 보유 중인 현금으로 투자자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 이번 기업 가치 상승은 마켓에서 리플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리플의 기업적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XRP의 기본적인 가치 상승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경쟁에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인데 리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이 같은 중앙은행들의 CBDC 송금을 리플렛 위에서 XRP를 통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인 만큼 리플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평가받으면 평가받을수록 XRP 가치 상승에 대한 견인 요소가 더 강화되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리플의 이 같은 혁신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의 흐름을 보나 장기적인 산업의 관점에서 보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과도기를 지나면서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나름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이슈 속에 잠긴 정보들, 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